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혹시 그리고 공기업 조가 짜졌나요? 아직 조가 편성이 안 됐나요? 아마 조가 편성이 되시면 나중에 차후에 데스크에서 조장님들하고 한번 다음 시간 끝나고라도 미팅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시사상식이나 하는 거에 있어서 각 조별로 해야 될 일이나 그 다음에 시사 자료 같은 거 나가는 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조가 짜이면 다음 주쯤 조장님들은 저를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 수업이 끝나고 한번 미팅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수업에 앞서서 일단 공기업 공부하는 거 잠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식 공부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공기업공사공단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큰 메이저 기업을 포함해서 한 200~300개가 되고 소소한 작은 것까지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까지 합치면 한 400~500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큰 데만 이렇게 보이시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한 5군데, 10군데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천차만별인 게 있고, 또 특히 NCS도 있고 요즘은 직무적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업 논술도 있고 이런 게 있죠. 코트라나 캠코나 얼마 전에 자산관리공사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일단은 자기가 대충 한 5군데에서 10군데 어디까지 시험을 보겠다. 물론 한 군데만 딱 나는 이 한 군데를 평생 볼 거야.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여기 떨어지면 다른 데도 좀 보고 한 5군데, 10군데 정도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넘게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대신 이제 관련된 공기업들을 좀 묶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한전이다. 우리가 얘기하면 남부발전, 남동발전, 발전 계열 회사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금융권 공기업이다 그러면 금융권이 또 있죠. 그래서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아까 얘기한 캠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같은 계열은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토익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800점대다 그러면 지역난방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서는 800점대 후반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트라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의 900점대 이상들이 많이 보고 토익 스피킹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특히 그래서 본인이 보는 회사, 요즘은 면접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회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제 보면 가산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 한국사 인증 능력 시험, 한자 자격 시험 이런 거. 그래서 특히 자기가 보려는 공기업에서 주는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토익이라든가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에도 이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2학년, 3학년 수업을 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토익은 졸업하고도 점수가 낮다. 어때? 공부해서 올릴 수 있지만 학점은 한 번 딱 하면 졸업한 다음에 바꿀 수 없어요. 학점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점을 중요시 여기는 데가 있고 토익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데가 있고, 지역난방공사나 한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토익이다, 토익 스피킹이다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들어와서 5년, 10년 하는데 영어 쓰지도 않고, 이거 왜 이렇게 그런지. 근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는 다 당연히 언어적인 그런 게 또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는 데하고 관련이 있는 스펙이라든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을 좀 맞춤형으로 하시는 거. 그것도 5군데, 10군데 정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이렇게 비슷한 곳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식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파일이나 공책 같은 거를 해서 한 3개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다 그러면 3가지 예를 들면 일반 상식이라고 그러죠. 이 일반 상식은 기본적으로 베토벤의 구원교향곡이 뭐냐 이런 거야. 변하지 않는 거, 그죠? 우리 이번에 그런 게 나오면 어때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근데 상식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상식을 저도 이제 뭐 출제를 하고 기출문제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 너무 깊게 내면 어때요? 상식이 아니야. 그죠? 너무 또 쉽게 내면 그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에 나왔던 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또 나올 수도 있고 딴 데 또 나오고 뭐 도로교통공단에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10번 정도 20번 정도 뭐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도 나오고 그런 기출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요거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하면서 별표 뭐 4개, 5개 그러면 이제 보통 3개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기출로 나왔던 거다. 5개다. 그러면 뭐 이 기출로 나왔던 거 중요한 거 또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봐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아마 뭐 11월, 12월쯤에 그 특강 형식으로 시사상식이나 이런 거 문제풀이가 개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시게 문제풀이 같은 거를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요거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조정님들하고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시사상식 자료라든가 혹은 그 기출문제 자료를 이제 시험 보고 오시면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거나 뭐 해서 어디에 어느 게 뭐냐 안이 나왔었고 이런 문제들을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상식은 또 중요한 게 한국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출제 비율이 한 20% 보통 상식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데 같은 데는 한국사 시험을 따로 몇십 문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시험을 따로 보는 데도 있고 뭐 근데 이제 따로 보는 데가 아니더라도 또 한국사 자격능력 시험이나 이런 걸 공부하시면 특별히 이제 뭐 할 거 없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이제 한국사 같은 거 정리해 드리는 거라도 공부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해 드릴 텐데 공기업 공사공단에서 상식이 중요한 이유는 논술 때문에 그래요. 시사 논술이나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이번에 뭐 한반도 사드 배치 뭐 이런 거 나와. 그러면 그 전혀 시사 상식이 없다. 근데 공기업 논술의 특징이 물론 제시문, 자료 제시형이라고 그러는데 제시문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줄 논술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랬는데 뭔지 몰라.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써라. 뭐 이랬는데, 차이나 리스크가 뭔지 몰라.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기업 상식은 논술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사상식 자료를 다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드릴 건데, 거기에는 그 논술 주제로 나올 만한 시사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셔야 나중에 논술의 밑바탕이 된다. 그럼 배경 지식 같은 게 좀 많아야 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은 단순히 객관식 상식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 그리고 재밌는 거를 또 하나 얘기해 드리면 상식이 면접을 볼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알파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올해 초인가요? 막 이세돌 사범하고 둬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5대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판 이기고 와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라든가 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죠. 면접에서 IBM에서 개발해가지고 그죠? 체스를 이겼던 인공지능은 뭐냐? 딥블루예요, 딥블루. 그런 거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야 나중에 물어보거나 프리젠테이션 하거나 뭐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가끔 상식이, 이게 물론 전공도 중요하죠. 그리고 전공을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공부를 뭐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사회, 시사, 정치, 외교 뭐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즘 뭐 사드 배치 문제도 막 나오죠. 경북 성주에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건가. 근데 전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신문 같은 것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경제신문도 좋고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이런 신문도 좋고 뭐 조선, 동아, 한겨레 뭐 이런 신문들 중에 한두 종류는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슈프겔지, 르몽드지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래서 한 온라인 요즘은 좋아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뉴욕타임즈 뭐 이런 것들도요. 돈 조금 내면 다 이런 거 해서 외국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으면